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삼식 박사님과 함께 우리 가치 핸들과 그 핸들을 돌리는 세 가지 바퀴, 지식, 정보,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 편인데요. 박사님 성공 내비게이션 책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고찰을 했다면 오늘은요, 정말 정보화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정보에 관해서 정말 여러 가지 화두를 책에 적어 주셨어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정보의 어원이 어떻게 되지요? 정보의 영어는 그대로 정, 우리가 하는 그 인간 사이에 있는 정 있잖아요. 네, 뜻정. 뜻정하고 보는 보답할 때 보답. 네. 그러니까 상대가 내게 어떤 이 배려를 하거나 뭐 이렇게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보답하는 게 정보입니다. 그게 어원이에요. 네. 원래 어원은 그렇습니다. 정에 보답하는 것. 굉장히 우리가 영어로는 information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동양 내지 우리 한국의 한국 문화니까 한국 문화니까 그런 거예요. 정에 보답한다. 그럼 어떻게 연원이면 어떤 예를 들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정보는요. 우리는 농경 사회를 오래까지 했어요. 네. 솔직히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저는 뭐 외정시대, 일정시대라는데 어쨌든 조선이 살다가 그 식민지 시대를 가기 전, 직후에도 네. 정말 농경 사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 어떤 마을에 밤에 불을 켜놔 놓으면은, 저 댁에 오늘 제가 아버지 길이구나. 네. 그리고 그럼 등불이 그 정보의 표시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돈을 맺을 때 이바지 음식을 가져온다든가, 네. 또는 그 친정 같은 며느리가 돌아오면은 또 차반을 가져오죠. 네. 그거를 이제 이웃이 나눠주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웃 간에 서로 돕는 정이기도 하지만은, 네. 내 친정에 가서 우리 친정이 그래도 이만한 걸 사니까 이런 음식을 해가 가져왔다 하는 네. 그 정을 네. 알리는 네. 고지. 네.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네. 이바지 음식도 이 사돈네가 네. 이 정도 살림은 산다. 네. 뭐, 논한마지기도 없어가지고, 뭐, 때를 굽느니 어쩌니 하는 네. 이런, 네. 아주, 대기 극빈층은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뭐, 알리는 그런 음식이 이제 정이고, 그게 하나의 정의 보답으로 이렇게 맞으셨잖아요. 그러시군요. 저는 참 새롭게 알았습니다. 정보. 그러니까 이 정보는 어쨌든 우리에게 참 따뜻하고 고마운 것, 또 유익한 것일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또 언어가 의미를 확장해 왔구나. 그런 것을 이 박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라고 할 때, 여러 다양한 매체가 있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도, 다들 아시다시피 영어의 동서, 남북, 그 영어 첫 글자를 만들어서 뉴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조금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정보라는 것은 일단 내게 유익해야 되잖아요. 네. 무익하면은 오히려 안 들은가 봐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뉴스가 정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어떤 하나는 그 뉴스도 못 본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 정보가 내게 상당히 유익한 거죠. 네, 희소성. 예. 네. 그런데 요즘은 아까 이렇게 불 켜놔놓고 보고 하는 이런 정보 시대가 아니고 뉴스는 매스미디어를 타고 전국으로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많은 사람이 알려진
그 사실, 네. 그것은 내게 유익하지 않아요. 네네. 물론 그걸 몰라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정보락하는 개념은 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내 생활에 또는 뭐 내 사업에 내는 어떤 뭐 친구와 교류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 정보가 희소성을 가지고 네. 내가 알았을 때 그게 가치가 발휘되는데 네. 많은 사람이 다 알아버리면은 네. 그것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네. 또는 정에 보답하는 가치로서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 어떤 정보의 실질 가치, 실질비, 네, 실질비의 가치가 있어야지 정보가 정보답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보료를 많이 지불하고 또 전쟁 때는 어떤 스파이 역할하는 사람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 네, 이런 의미까지 가지는 것 같습니다. 또 책에 보면 이 정보의 어떤 생산 주체 또 유통기한에 대한 문제도 언급해 두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생산 주체 보면은 이제 대개 우리가 정보라 하면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걸 생각하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체 생산한 정보를 더 중시 여겨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소핑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제가 저자명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 파코 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저자가 소핑의 과학이라는 책을 저술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백화점들한테 네. 팔아가 큰 수익을 올렸어요. 예.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업체는 그 백화점에 고객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거를 한 달 동안 네. 계속 녹화를 해요. 네. 녹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필름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처럼 비디오 카메라 시대가 아니고 네. 필름 시대인데 그걸 딱 녹화를 해가지고 또 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남자와 여자가 옷을 살 때 남자는 몇 시간 걸립니까? 여자는 몇 시간 걸립니까? 네. 이게 이제 뭐 5분 몇 초가 있고 4분 몇 초가 있고 다 통계를 내요. 네. 그런가 하면은 나이별로도 통계를 내고요. 네.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정주부가 오느냐, 뭐 직장 여성을 가진 게냐, 네. 사업자가 이제 월요일 날 쉬는 업소도 들어있잖아요. 이 요식업을 한 사람들은 뭐 토요일, 일요일 장사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이제 쉬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데 보면은 우리 월요일만 이렇게 등산을 가는 그 버스 산악회도 있고 하듯이 어쨌든 이 소비행위 과학을 쓴 저자는 그런 걸 주도 면밀하게 그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다 월말은 어떤가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이제 그거를 정보를 다 이렇게 체계화해서 저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백화점에 팔아가지고 그거가 된 거예요. 네. 정말 이 빅데이터의 신화가 이 쇼핑의 과학에서도 발견되네요. 그렇지. 처음부터 지금 빅데이터는 쇼핑의 과학에서 유래된 거예요. 네. 기발하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 빅데이터가 시대의 화두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고객들이 쓰는 통화, 데이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카드 회사에서 결제하는 내역. 네네. 그거 어마어마한 차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통신사의 정말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빅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에 판 거래요.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2021년도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정보인데 어떤 도시에는 1억에 팔고 어떤 도시에는 5, 6억에 팔고 이렇게 제주 아니에요, 제주? 네네. 그렇게 해서 감사원이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는 네,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에 따라서 그 정보의 가치와 또 내 사업, 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뭔가를 기획하고 해결할 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박사님 책에 보면 우리 여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오정보는 무정보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은 남편이 실종됐는데 네. 죽은지 살았는지 모른다 하면 괜찮잖아요. 네네. 근데 죽었다 하고 자꾸 제사를 지내. 네. 근데 또 있다 보면 살아와. 네. 그럼 뭐예요? 무정보와 오정보를 우리가 그것도 잘 가려야 됩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기고. 네. 근데 오정보를 해갖고는 낭패 부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정보, 오정보도 가려내시고 또 이 정보가 누구한테서 생산되는 것을 잘 따져서 어르신은 그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는 이제 바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 통찰력도 정확한 정보에 기인해야 된다. 잘 가려서 써야 된다. 더구나 요즘 뭡니까? 뭐라 그래요? 믿을 수 없는 가짜 뉴스, 가짜 뉴스. 네. 어느 게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렇죠. 네네. 진짜 난무하고 있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모르는 걸 모른다 하지, 모르는 걸 아는 체는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이제 이 기자들이 훌륭한 기자도 많지만, 또, 상품성 있는 기사. 돈뿌리 기사. 네. 돈뿌리 기사. 네. 그 다음에, 박사님이 쓰신 좋은 용어가 많던데요. 그래서. 선정성 기사 쓰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해서 생기형 기사라 하던데, 저는 그건 택도 아닌 소리고. 네네. 그런 사람은 도태되어야 됩니다. 네. 진짜 우리 시청자들이 가려내서. 그런 허구맹랑한 소리를 한다라든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그런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별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빅데이터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정보를 드리면 좋을까 했는데 한 가지 추천드릴 영화가 있어요. 그것은 The Great Hack, 해커 할 때 핵. 그래서 The Great Hack이라는 미국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지 또는 활용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도 있는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힐러리 대가 붙었을 때 99%의 주류 언론들은 전부 다 힐러리가 된다고 했는데 단 여론조사 한 곳에서만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빅데이터 학자들이 이론적으로는 다른 이시석을 쓰시는 분이 된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했지만 단 한 분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재료를 가졌지만 어떤 시각, 어떤 눈,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봤을 때 대통령 후보가 이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했는 것은 이런 지식, 정보, 경험이라는 이런 통찰력이 한꺼번에 작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실 때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The Great Hack 보시면 앞으로 빅데이터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인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에게?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이런 좋은 꿀팁 정보를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대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 영상 자서전을 선물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겸연쩍어 하시더니 영상을 보시고서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이 CD를 보시고 친인척은 물론 주위 지인들께서도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 하나가 가문을 이토록 화목하게 또 빛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어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가장 큰 효도가 되는 영상 자서전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기획한 통찰력의 대가 박서포터TV가 제작합니다. 북자서전보다 파격적인 가격에 모십니다. 우리 가족 스토리 영상 자서전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세요.